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4일 현재 목요일 그죠? 점심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저도 하고 밥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 시장 구조에 관해서 좀 한번 좀 다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시장 구조나 뭐 시가총액 비중 이런 거는 좀 이제 한 번씩 정규적으로 좀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뭐 두 달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시장이 급변할 때 한 번씩 좀 체크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의 구조를 좀 파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KRX 마켓 데이터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국거래소의 마켓 데이터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관한 각종 그 사실들이 잘 드러나 있죠. 코스피가 현재로서는 약 1300조, 1400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현재 시가총액이 1400조입니다. 1390조인데요. 1400조로 합시다.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300조고요. 하이닉스가 현 상황에서 57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대충 360조라고 퉁 칩시다. 자,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360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그리고 코스피가 1400조니까 결국 25%예요. 그죠? 계산한 게 방금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의 25%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다. 시가총액 1400조 중에 두 개 합치면 360조 정도 되니까 25%다.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제가 그 계좌에 항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담아 놓으라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물화일체인 거예요. 물화일체. 코스피 지수나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자체가 곧 한국 주식시장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뭐 안타까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삼성전자의 이상 초강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요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이 변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고 쉽게 꺾이진 않겠죠. 추세가 좋으니까.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뭐다? 오를 수밖에 없다.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사야 되는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뭐 주식을 1억 2억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주식을 반드시 사야 되는 게, 내 좋든 싫든 주식을 반드시 사야 되는 게 뭐 돈이 1000억 원이 있다, 2000억이 있다, 1조가 있다, 2조가 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밤에 잠 안 오는 겁니다. 야,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반드시 1조, 2조 주식을 언제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국 주식시장 사이즈가 요만하다 보니까 살 게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안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실적이 나오는 유일한 뭐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넘어가고요. 코스닥 시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좀 많이 개판이죠. 코스닥은 여러분들 이게 정말 어떤 지수가 어떤 뭐 대형주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코스닥 종합지수입니다. 요게 코스닥 종합이고요. 요게 코스닥 150인데 보시면 차트가 확연히 다르죠. 코스닥 종합은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한 1000개 되는 코스닥 종목들 전체 합산한 그 지수가 코스닥 종합이고, 코스닥 150은 뒤에 150 붙어 있듯이 좀 코스닥 시장에서 방구 좀 낀다는, 좀 영향력이 있다는 150개 종목을 모아서 산출한 게 코스닥 150이죠. 그런데 이 두 개가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두 개가 확연히 달라. 그죠? 그림이 좀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게 코스닥 시장의 ETF로 코스닥 시장에 패시브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패시브 투자를 하려면 코스닥 150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코스닥 종합지수와는 좀 상당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난 코스닥 시장을 추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난 제약바이오 종목을 추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죠. 내용은 어쨌든 똑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이 얼마나 컸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코스피에 관련된 거는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됩니다. 사실상 전기전자가 다예요. 전기전자가 달아서 뭐 화학이니 뭐니 뭐 좀 그나마 시가총액이 좀 큰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래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이 450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1400조 중에 450조가 전기전자 업종이니까 사실상 코스피에 코스피 한 40, 거의 40% 가까이는 전기전자라고 볼 수가 있다. 전기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뭐 몇 개 좀 200조쯤 되는 금융업, 그리고 온수장비, 현대차, 기아차가 들어있는 온수장비가 100조 정도 되는데, 사실상 요즘에 그죠? 별로 안 좋습니다. 시가총액도 작고 이래서 딱히 언급하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오늘 날짜로 현재로 해서 코스닥 시장은 전체 시가총액이 220조, 230조라 합시다. 229조네요. 229조 7천억이니까 230조라고 합시다. 그 중에서 코스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코스닥 150의 시가총액은 100조가 좀 넘네요. 100조 7천억이네요. 코스닥 150은 100조 7천억이다. 근데 코스닥 150 중에서 사실상 누가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고 있냐라고 보시면은 시가총액 순으로 한번 봅시다. 코스닥 150 쪽은 여러분들 간단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HLB하고 합치면은 벌써 뭐 대충 7조라 치면 14조, HLB 생명과학하고 헬릭스미스 합치면 4조니까 이래저래 해서 19조, 벌써 20조 가까이 됩니다. 제약바이오 상위 4종목 해도 벌써 20조가 되고요. 코스닥 150에 다 들어가 있는 녀석들이니까 코스닥 150이 100조고 그 중에 벌써 20조, 상위 4종목만 했는데도 벌써 20%가 제약바이오죠. 근데 뭐 그뿐만이겠습니까? 신라젠도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있고 뭐 메디톡스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HLB 바이오, 뭐 삼천당 제약, 차바이오텍,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깝지만은 이 코스닥 150 쪽이 너무 좀 제약 바이오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이 100조 원의 코스닥 150 중에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요, 몇 프로나 될까? 제약업종 26조 원이고 기타 서비스가 21조 원이니까 대략 40조. 제가 봤을 때는 한 100조 원 중에서 이 100조라는 코스닥 150 중에 많게는 40%, 적게는 30%, 한 30에서 40% 가까이는 제약바이오가 차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지는 않고 기타 서비스에 HLB하고 신라젠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것도 사실상 제약바이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100조 중에서 한 40조, 아니 한 30조 정도가 제약바이오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사실상 제약바이오가 쭈무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반도체가 한 뭐 49조, 뭐 이거는 이제 코스닥 150에서 한 게 아니고 코스닥 전체 시장에서 IT 하드웨어가 50조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반도체 쪽이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뭐 여전히 제약바이오 반, 그리고 반도체 반, 이 정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게 아무래도 변동성이 워낙 좋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HLB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 1, 2등을 다투고 있으니 사실상 오늘 현재 코스닥 150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이 차트가 HLB 분봉하고 똑같습니다. HLB 분봉하고 똑같아요. 보이시죠? HLB가 반등할 때 여기 코스닥 150도 반등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이게 뭐한 짓인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시장의 대표 지수라고 산정된 놈이 꼴랑 HLB의 움직임에 이렇게 크게 좌우되는 모습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지금 코스닥 인버스를 붙잡고 있는데 HLB를 공매도 쳤다, HLB 매도 포지션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뭐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거의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 좀 골 때렸던 게 이 코스닥 150 지수가 개파락 출발했거든요. 개파락 출발했는데
아침에 여기 보시면 갑자기 윗꼬리가 달렸죠. 이 왜 그렇냐면은 아마 HLB 때문일 거예요. HLB가 동시호가가 개장 동시호가가 아침 9시 땡에 풀린 게 아니고 9시 뭐 9시 한 3초나 4초나 이런 것 좀 풀렸겠죠. 그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스닥 150 지수의 HLB의 이 동시호가 이게 아직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 윗꼬리가 생겼다 없어졌다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영향이 크다, 이렇게 개별 종목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는 거를 좀 특징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코스닥 종합지수에 비해서 좀 굉장히 좀 성과가 많이 나왔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윗부분은 후 불면 날아가는 어떤 뭐라고 할까 솜사탕 같은 만지면 푹 꺼지는 거의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좀 안정적으로 좀 저점도 좀 다지고 좀 실적 위주의 좀 안정적인 종목들이 와서 코스닥 150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뭐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는,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뭐 그런 생각이 없는가 봐요. 제약바이오 쪽하고 코스닥 150을 굉장히 좀 밀접하게 해놔가지고 어쨌든 이 구조가 계속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코스닥 150은 계속 대박 아니면 쪽박 뭐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HLB 같은 경우 이제서야 좀 빠지기 시작했다. 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좀 조정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당분간 이제 HLB가 빠짐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통째로 밀려나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아마 좀 이제 당분간 이제 눈에 띌 겁니다. 그렇죠. 좀 시장이 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후진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딱 한국장을 표현하는 맞는 방법일 것 같아요. 주식, 외국인과 기관이 됐다면 주식을 살 게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딱히 쳐다볼 게 없고, 나머지는 투기, 그죠? 나머지는 투기. 여러분들 일부 외국에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한국 코스닥에 상장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혹가다 그런 회사들이 한두 개씩 나오는데, 왜 하고 많은 그 국가들 중에서 한국 코스피 코스닥에 제약바이오가 상장을 하려고 하겠냐고요. 그만큼 이 코스닥 한국 시장에서 제약 쪽은 어떤 주식시장에 흘러다니는 유동성을 받아주는 사실상 가장 좋은 하나의 좀 업종이 아닐까, 그런 사실상 이 한국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미국 S&P의 뭐 바이오 쪽, 미국 나스닥의 바이오 쪽하고 움직임이 그냥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그래서 한국 제약 바이오는 마치 미국의 FANG가 있다면은, 미국의 FANG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제약 바이오가 있다. 뭐 약간 한국 시장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실적도 안 좋고 이러니까 안 좋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어쨌든 한국 주식시장만의 제약바이오의 강세 뭐 이런 거를 한국 주식시장만의 좀 특징으로 보면서 넘어가는 게 가장 이 현상을 이해하는데 좀 좋은 해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래간만에 좀 시장의 분석, 시장 큰 시스템을 한번 봤고요. 12시 13분이네요. 다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